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타로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크리스마스에 나와 함께 있을 그 사람 누구일까? 라는 주제이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거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헬로우거 10월달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카드를 뽑아볼게요. 네, 1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님들 메인 카드 먼저 한번 볼게요. 스타의 카드이고요. 별빛처럼 반짝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대가 있다. 상대방이 외모적으로 굉장히 출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기 일도 잘 꾸미는 그런 센스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성분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그런 사람과 1번님과 함께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1번님들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스컵 이런 카드가 떠요. 그래서 1번님과 그 사람은 우선은 인간적인 어떤 좋은 감정을 교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뉴페이스냐? 사실은 저는 재회원에 가깝고요. 서로 짜치게 힘들었고 정말 바닥을 봤다. 이런 사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지인, 친구처럼 연락하면서 은근히 서로 간을 봤던, 이게 썸인지 아닌지 모호했던 그런 사람들 중 한 분일 수 있겠고, 두 분 중에서는 조금 스킨십적으로 진행이 될 뻔하셨거나 아니면 연애적으로 조금 갈 뻔했다가 한 분께서 손을 놓았기 때문에 멀어진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 에이스 오브 컵 이런 카드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분과 새로운 시작을 바랬대요. 두 분 중에 일부분들은 소개팅이라던가 어떤 조건을 좀 보고 시작하려고 했던 그런 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상대방 분께서 고민을 좀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했는데 우리 1번님들 입장에선 좀 성이 안 찼었던, 내가 마음이 갈 땐 상대방 분께서 약간은 좀 뜨뜻미지근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번님들이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을 하셨거나 만나자고 했는데 그게 유지까지는 좀 안 되고 흐지부지된 인연이 있다,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이 맞습니다. 상대방 분은요, 굉장히 좀 주도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굉장히 센스가 있고 매력이 넘쳐서 이성분들이 웬만하면 좀 먼저 다가와주길 기다리시는 분이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번님들께서 그냥 저 사람 스타일이 그렇구나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거나 말을 걸었던 경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분께서 뭔가 좋다 싫다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게 하셔도 싫어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언급을 몇 번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는 이동과 변화로 인해서 더욱더 잠시 멀어졌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분께서 이사, 이직, 혹은 회사를 똑같이 다녀도 자기가 하는 일의 성향이 완전히 바뀐다던가 부서 이동을 한다던가 학생이라면 취준을 하신다던가 어떤 상황적인 변화로 인해서 상대방 분께서 1번님에게 확신을 주기보단 조금 멀리 하시면서 1번님과 멀어진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께서는 우선 일이라던가 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주변 사람들과 좀 안 좋게 다툼이 있었다던가 이분이 실망한 일이 있었다. 연애에 있어서도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이렇게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풀리기 때문에 든든한 동반자와도 같은 미래를 함께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인연을 바라고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번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이 사람에게 나빴냐라고 한다면 아니랍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처음부터 1번님이 마음에 드셨고 설레임을 느꼈고 1번님들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1번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다. 연애보다는 결혼까지 가면 좋을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 나름대로도 책임감과 의무를 갖고 우리 1번님들과 만나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분은 자기의 어떤 특정 상황 때문에 자신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1번님이 주는 막연한 어떤 밝음, 무조건적인 어떤 신뢰, 자기를 믿고 따르고 자신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위안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주변에서는 이분을 굉장히 뭔가 탓을 한다던가 실망했다, 너 별로다 이런 좀 부정적인 언급을 하셨다면 1번님들은 항상 이 사람에게 너 잘한다 이런 식으로 좀 치켜 세워주시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셨다던가 이분에게는 굉장히 감정적인 큰 힘이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특히 이분께서는 어머니와 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분이에요. 물론 뭐 어머니 다 뭐 중시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어머니와의 그 유대감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자기를 좀 보듬어줄 수 있는 이상형을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1번님이 거기에 적합한 이성이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다른 얘기도 함께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1번님들은 1번님대로 마음에 들었는데 1번님과의 만남에서 과거의 인연이 이 사람의 연락이 오셨다던가 1번님과의 미래를 그리다가 상대방 분께서 뭔가 1번님과 좀 결이 안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에서 이분이 좀 주저하게 된 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상대방의 모습이 굉장히 반듯하고 조용하고 모범생의 타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외모는 또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성분들로 하여금 신중해 보인다, 진중해 보인다. 그리고 책임감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이라 외모에 있어서는 좀 남성적인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이다. 엄청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남자분이라면. 여자분이셔도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보다는 약간은 눈매가 좀 서늘하시다던가 이목구비가 시원하게 뻗어있는 듯한 그런 외형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친해지면 굉장히 좀 대화를 잘 하시고요. 뭔가 깊은 속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지만 친해지시면 자신이 힘들었던 얘기, 부정적인 얘기, 뭐 예를 들면 힘들었던 가정사라던가 자신의 어떤 불안감, 우울함 이런 걸 좀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약간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나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이 생각이 들었던 우리 1번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번님에 대한 감정선을 좀 볼게요. 일번님에 대한 감정선. 사실은 두 분이 좀 애매하게 끝났다. 이 사람 입장에서도 막 대놓고 1번님과 끝을 내려고 했다기보단 상대방이 좀 예민했던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쉽게 끝나게 된 거라 이분께서는 다시 잘해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켜보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홈, 파운데이션 이 카드가 뜨셨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1번님과 안정적인 관계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래서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이분께서는 우리가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서라도 지내면 좋잖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께서는 약간 자기만의 선이 좀 확고한 타입이라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도 그분에게 바로 마음을 열기보단 2, 3개월이면 2, 3개월 혹은 그 이상 좀 보면서 가셔야 되는 신중하게 오래 보는 타입 같네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 분은 1번님께 바로 마음을 열어서 막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게 아니시더라도 우리 1번님과 좀 시간을 보내면서 더 잘 만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고 싶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사실은 되게 냉정하게 끊어내시는 분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는. 그런데 1번님에 대해선 중독이 돼서 내가 도저히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 이 카드는 우리 사이에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고 싶다는 마음보다 내가 이 선을 넘지 않으면서 또 앞에 카드들은 1번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 카드가 떴기 때문에 1번님들과 어떤 엄청 대단한 진전을 바라지 않더라도 서로 좀 알아가보고 싶다 정도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1번님과 함께라면 자신의 어떤 좀 바운더리 내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연애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신다고 합니다. 또한 프로포즈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1번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까지는 책임감 있는 연애를 하는 타입이지만 결혼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 1번님과는 결혼까지 가는 연애까지도 가고 싶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1번님과 한 번의 기회만 맞는다면 정말 좋은 인연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대요. 근데 이전에 자신이 한번 1번님께 차갑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번 딱 다가갔을 때 그때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1번님과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다가가려고 하신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 1번님들이 굉장히 좀
자신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약간 1번님들이 만약에 원치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진짜 하루라도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진짜 꼭 나의 사람이 되어주는 게 아니더라도 진짜 잠깐이라도 1번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절절한 마음이 보입니다. 근데 정말 일부의 분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연상연하 뭐 아니면은 저 돌씨 뭐 이런 특수한 사람과 만났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이 누군가가 있는 분이라면 좀 많이 복잡한 리딩이 될 것 같은데 대체로 상대방 분께선 우리 1번님들께 바로 마음을 열고 싶진 않지만 자신의 어떤 속도를 따라준다면 1번님이 미래까지도 그려보고 싶긴 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속마음 볼게요. 날 믿어줘,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우리 서로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나 봐. 너에 대해 몰랐던 부분들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아. 널 기다리고 있어. 너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 좀 더 표현해줘. 네, 상황이 달랐다면 우리는 더 좋아졌을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분께서는 우리 1번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좋네요. 좋고 항상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1번님이 자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님의 입장에서도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1번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우리 1번님들은 이분과 장거리라던가 아니면 만남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꼭 내가 누군가가 있다 이게 아니시더라도요. 이분과의 만남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보다는 내게 상처를 주지 않을 좀 더 다정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확고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우리 1번님께 굉장히 좀 냉정하게 굴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과는 사실 1번님의 어떤 이상형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1번님 중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전혀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건가 이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들은 이 사람과 막 엄청 미래를 그리고 있다. 저는 이거보다는 한 번쯤 만나서 그냥 좋은 감정이 있다면 데이트는 한번 해보고 싶고 대화나 나누고 싶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대방과는 뭔가 1번님께서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이분께서는 굉장히 좀 딱딱하게 혹은 진짜 딱 일하는 사람처럼 사적인 느낌이 아니라 공적인 느낌으로 대하시는 게 있어서 그런 어떤 이분의 태도를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번님은 이 사람이 나에게 따라와만 준다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생각도 있고 굉장히 나랑 이 사람이랑 외모합도 잘 맞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찰떡궁합이 아닐까 성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모합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연애를 했을 때 주변 분들이 되게 우러러 봐줄 수 있는 그런 인연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약간 지적인 사람이라던가 자신의 커리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1번님들께서는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혀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간 1번님이 좀 눈치 보이게 만드는 어떤 차가운 말 아니면 1번님은 먼저 다가가려고 한다면 이분은 절대 먼저 안 다가온다던가 뭔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1번님들은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이 사람을 받아주기만 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번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순애보적인 감정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도 만약 1번님을 차갑게 이렇게 내버려 두고 무시를 했으면 1번님이 포기를 했을 텐데 이상하게 내가 좀 포기해야지 싶으면 이분이 다가오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1번님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번님이 노력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1번님이 하는 만큼 이 사람이 따라와 주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다가간다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1번님들 사실 이 사람 외에도 좀 다른 분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볼게요. 두 분의 관계의 흐름. 네, 상대방이 좀 상처를 준 게 미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 다가와서 미안하다고 하시겠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는 시점이 사실 10월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10, 11, 12월까지 사실 3개월 정도가 남아있는데 1, 2개월 내외로 이분께서는 두 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씩 다가올 거라고 합니다. 우선 가벼운 연락은 한 달 내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두 분은 다시 맺어지게 된다. 리유니언의 카드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상대방이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도 이분께서도 가벼운 연락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 분이 운명적으로 만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두 분이 트윈 플레임인 건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같이 만나야 되는 우연한 일이 있다던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을 보게 된다던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좀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올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1번님들께서는 이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재밌게도 두 분이 화해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바로 크리스마스까지 잘 지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는 시간이 좀 오래 흘러가시면서 중간에 연락도 하고 사과도 하시고 이런 감정이 조금씩 좋아지지만 또 한 분의 단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번님들이 약간은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미안하다라고 했을 때 1번님들께서는 이분과 만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서도 이전과 같이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진 말아야겠다. 상대방이 또다시 언제쯤 나에게 마음을 차갑게 대할 수 있는지 내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 없이 좀 편안하게 만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거리감을 가지시다가 크리스마스 날에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 뭐 할까? 그리고 두 분은 어떤 인연일까 볼게요. 크리스마스 날에는 사실은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를 한다 이런 느낌보단 어떤 모임에서 함께 하신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콘서트, 행사, 이벤트 이런 곳에 같이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손 둘이 꼭 잡고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귀지 않고 만난다 이게 아니라 두 분께서 12월 달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특히 또 1번님들께서 이 사람이랑 좀 편안하게 만나시기보단 내가 일도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봐야겠다 하고 거리를 두면서 만나가실 텐데 이날에 오랜만에 좀 로맨틱한 데이트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사 같은 데 같이 참석을 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고 우리 1번님을 이 사람이 많이 보듬어 주기 때문에 1번님은 굉장히 행복해 하실 거다. 이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연성 좀 볼게요. 1번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어야 되는 그런 인연이래요. 그리고 기다릴 가치가 있는 인연이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간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장기 커플이 되어갈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가장 빠르게 좋을 시기를 봅시다.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좋을 시기. 정말 빠르신 분들은 지금부터 9일 내외로도 상대방의 가벼운 연락 혹은 뭐 어떻게 지내 이런 안부를 물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조언으로는 우리 1번님들이 나의 어떤 죄책감을 조금은 내려놓으셔야 된다, 놓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소녀가
이제 클로버를 뽑고 있는데 친구가 클로버를 같이 뽑고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발견한 이 클로버를 친구한테 양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양보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갖기 위해서 뭔가 두 분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사람을 또 우리 1번님이 알고 계신 상황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뭐 불륜 남녀, 뭐 진짜 상대방이 남친 여친이 있는데 내가 뺏어왔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살다 보면은 내가 그 사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걸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인연은 맺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1번님들이 이 연애에 너무 적극적인 것보다도 집에 좀 있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에서는 상대방은 가만히 있고 1번님이 먼저 다가가고 1번님이 먼저 연락하고 만나자 하고 약간 이런 게 보였거든요. 오히려 이 관계를 잘 해나가기 위해선 좀 상대방의 속도를 내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1번님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마음이 더 동하는 타입이라기보단 자신을 좀 믿고 이 사람의 어떤 결정이 나기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좀 더 애정을 느끼는 타입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제가 이 카드가 좀 재밌어요. 이제는 좀 집에서 나오셔야 된대요. 네. 우리 1번님들이 데이트를 나가기 위해서 조금 꾸미고 이제 집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 티타임을 가질 게 아니라 바깥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꾸미고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람과의 연애를 좀 해보라고 조언을 드리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보고 제가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우리 1번님들은 좀 보수적인 그런 마인드로 연애를 하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옷을 입으시더라도 막 너무 이 라인 같은 게 드러난다던가 노출이 많다던가 이러기보다는 약간은 깔끔한 룩, 그런 옷들, 네, 이런 것들 약간 슬랙스라던가 정장을 입으셔도 좋으니 그런 옷이 좋대요. 셔츠라던가 좀 포멀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고 연애에 있어서도 이 사람과 뭐 당장 결혼한다 이런 카드가 뜨진 않으셨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너무 한눈에 빠져서 바로 연애 진전이 되고 약간 이런 불같은 연애보단 상대방과는 어떤 좀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만의 어떤 루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상대방과 한두 달 정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좋은 감정을 교류하고 사귀어야 된다. 이게 있으면 1번님들은 감정에 닿는 대로 좀 빨리빨리 진전을 시키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좀 경계하셔야 된다. 이게 보이고 1번님들이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뭘 하셔야 되는 사람은 아니래요. 네, 여왕의 카드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사람들이 무언가를 내어주고 딱히 일을 하는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이 관계가 잘 풀리기 위해서 1번님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이러기보다 가만히 앉아있어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고 이럴 바에는 1번님의 인생, 1번님의 개인적인 시간을 즐겁게 보내셔라. 맛있는 거 드시고 옷도 예쁜 거 사 입으시고 쇼핑도 가시고 좀 나만의 풍요로운 생활을 지니게 된다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 네, 퀸 오브 스월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1번님들이 굉장히 이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다정하고 그 점이 이 사람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였다곤 하지만 때로는 좀 1번님의 실속도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맞춰주기보단 상대방이 오히려 1번님이 내가 오늘은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라던가 이 사람이 뭔가를 바랄 때 나는 그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1번님의 얘기를 해주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무조건 맞춰주고 무조건 우리 1번님들이 희생하고 이런 거보다는 1번님이 자신을 지켰을 때 이 연애도 더 모던히 지나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떴으니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브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생각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메인 카드 먼저 볼게요. 헐밋의 카드이고요. 은자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학자 같으신 분들, 뭔가 하나 몰두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연락을 하기보다는 조금 서로 거리를 두시고 고민을 하실 때 뜨는 카드기도 해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뭐 짝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염탐한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어떤 관계이신지 우선 보도록 할게요. 이번님들이 조금 끊어냈던 관계라던가 조금 냉정하게 대했던 인연일 수 있겠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과 깊은 어떤 뭐 관계를 맺었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뭔가 소개팅 거절 같은 거 하신 게 있다던가 이번님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포기했다면 그 인연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남친, 전여친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번님이 오히려 안 좋았던 인연을 끊어낸 다음에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내버려뒀던 기회가 나의 연인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라 새롭게 만날 유패의 느낌이 사실은 좀 더 강하시고 지금 이 영상 업로드 되시자마자 볼 시점엔 상대방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분들께서 너 기분 전환할 겸 어딘가 놀러 가자, 여행 가자, 아니면 너 소개팅 할래? 어디 가면은 거기에 이성도 많고 사람들이랑 잘 놀 수 있어. 뭔가 이렇게 제안한 거에 이번님이 거절하신 게 있다면 거기서 들어올 인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소소하게는 헬스장이라던가 뭐 친구가 이제 부동산 재테크 모임 같은 거 가자라던가 독서 모임 갈래? 이런 제안을 내가 거절했다면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오래 가지 않았던 뭐 교회라던가 종교의 어떤 단체, 모임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무음으로 다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냐라고 한다면 네,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서로에 대한 조건을 다 알고 시작하는 관계인데 대화를 했을 때 두 분이 동등하게 굉장히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두 분이라기보다는 이성분들에게는 약간은 조금 선이 있으신 두 분인데 두 분은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좀 현실적인 시선이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게 부동산, 주식 막 이런 경제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친해지신다던가 혹은 그 외에 일적인 대화에서 공감대가 있어서 편안하게 서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 진전은 너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분께서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혹은 이성에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응석을 부리는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 착하다, 순하다 이런 느낌보단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이 확고해서 그 매력이 굉장히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님들은 저 사람이 좀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나랑 좀 찰떡이 잘 맞아서 찰떡궁합처럼 대화가 잘 통해서 너무 좋았는데 순간순간 느껴지는 어떤 저 사람만의 카리스마, 자기만의 어떤 소신 이런 점이 굉장히 섹시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줏대가 있고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서 이번님들이 이 점을 오히려 좀 신뢰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좀 마냥 쉽지는 않대요. 우리 이번님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번님들이 처음엔 저 사람이 좀 벽을 세우거나 낯을 가리는 데에도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다가갔을 때 이분께서는 안심을 하시고 이번님과의 관계 진전을 바라면서 미친 듯이 연락을 하신다던가 자신의 애정을 표현하실 분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2번님들은 상대방분과의 관계에서
약간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다고 해요. 마음에 정말 잘 들고 대화는 잘 통하는데 이분께서 마음을 좀 쉽게 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연애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고 초반은 이분에 대해서 약간 망연자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님이 좀 포기할 때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과 좀 다시 내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뒤늦게 가지게 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좀 바쁘시다던가 경쟁이 좀 심한 직군에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연애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좀 아니라 이번님들이 대체로 기다리게 되신다던가 아니면 두 분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서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던가 이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약간 이번님들 입장에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과 그래도 어떻게든 이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좋아한다 이거보단 이번님은 이 사람 특유의 어떤 자신감 있는 태도 이런 것을 좋게 보고요. 외적인 매력을 제일 높게 사는 것 같아요. 이번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뽑아본 건 아니지만 상대방 또한 우리 이번님의 어떤 좀 태도 같은 것에 굉장히 마음에 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좀 볼게요. 이제 날이 추워져서 아침에 목이 잘 회복이 안 되네요. 상대방 분은 고민하다가 우리 이번님을 만나기로 결정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팅이라던가 두 분이 만남의 어떤 초반에서는 이 사람도 고민을 하시네요. 근데 얼굴을 보고 나서 상대방은 이번님이 너무나도 착하기 때문에 계속 연락하고 싶고 자주 얼굴을 보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숨겨지지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이번님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있고 싶은데 뭔가 이번님들이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분이 중간에는 조금 마음을 뭔가 이분이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던가 순간적으로 실망하면 확 돌아서 버리는 특정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제너럴이기 때문에 적당히 표현하고 말겠습니다. 뭔가 두 분이 틀어질 일이 있으면 이분도 나도 너랑 얘기 안 해 이러고 며칠 연락을 안 한다던가 좀 이럴 수는 있다고 뜻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번님이 한번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그 따뜻함이 좋아서 계속 이번님을 바라보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번님을 우선 이성으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엄청 섹슈얼적인 감정으로 좋아한다 이거보단 뭔가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가 버려져 있었는데 한번 우유를 주고 한번 이렇게 안아준 그런 사람을 계속 졸졸 쫓아다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분은 이번님에 대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애정을 갈구합니다. 상대방의 모습에서 저는 좀 이분이 연상 같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어려 보이진 않았는데 이번님이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대방이 자꾸 애교를 부리고 응석을 부려서 연하 같다라는 느낌이 점차 늘어나실 거라고 해요. 실제로 연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께서는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야 되는 직종이라던가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던가 자영업을 하신다던가 클라이언트와 좀 작게 만나면서 이번님들이 약간은 오해를 하고 이분에게 떠나가실까봐 이분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이 이번님께 너무 마음이 확고한데 자기 업무상 주변 이성들을 챙기다 보니까 이번님이 그걸 보고 실망한다던가 이번님이 나는 이번에게 너무 좋아서 맨날 다가가지만 이번이 나한테 별로 만족을 못하는 것 같다 싶으면 이 사람 혼자서 굉장히 마음앓이를 하게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약간 중학생처럼 이번님을 좋아하시네요. 그냥 내가 좋아하면은 너무 막 빠져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카드를 그냥 염탐한다 이렇게 되게 드라이하게 읽어드렸잖아요. 이 상대방의 마음만 보시면 오히려 이번님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 맞다고 뜹니다. 이 사람의 성향을 좀 더 딥하게 볼게요. 이분께서는 과거에 좀 아픔이 있는 분 같아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진짜 마음이 내가 쪼개질 정도로 너무 아팠던 사람인데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 이번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꼭 친구라고 단정 지을 순 없고 주변 지인들, 뭐 회사 사람들이라던가 알고 지내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이번님과 잘해보고 싶대요. 그리고 영상을 좀 뒤늦게 보시는 분들도 아 선생님 제가 썸붕이 났어요. 뭐 제가 좀 좋게 보려는 사람이랑 잘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과 잘 될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번님과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자기가 혼자 있는 것처럼 좀 편안하다. 이분이 좀 주변에 사람이 많진 않아요. 업무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좋아하셔도 개인적인 자기 시간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이분께서는 이번님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서 좋았다. 그래서 이번님과는 좀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고 자신이 좀 성장할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님이 자신의 좀 이렇게 안락한 보호처? 네. 뭔가 둥지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대요. 제가 이 카드 좀 많이 부정적으로 봐드리는 편인데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뱀은 변온 동물이라서 추우면은 주변에 따뜻한 동물들에게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데요. 왜냐면 체온을 뺏기면 얘네들은 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네, 금방 얼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께서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이번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이번님에게 정서적인 조금 안정감을 받고 싶어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귀엽게 보이네요. 오늘의 이 카드가. 근데 이번님과는 이상하게 좀 오해가 생겨서 감정이 좀 상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 또한 좀 이번님을 통해서 좀 상처를 받는 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님과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면서도 이분이 한편으로는 이번님과 중간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번을 놓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도 가끔 하신다. 이렇게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두 분이 잘 만나가시다가 중간에 상대방이 뭔가 욱해서 화를 내셨다던가 아니면 이 관계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고 지른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게 너 하나뿐이야. 나는 내 전부야. 너는 내 전부야예요? 미안해요. 자,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평범했던 내 일상의 한 줄기 빛이야. 너를 대하기가 어려워 눈치 보여 굉장히 풀리지가 않아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우리 2번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2번만 바라보는데 2번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분이 좀 삐져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번님이 너무 좋은데 2번님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이 사람이 눈치를 많이 본다.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이 크다라고 하고 있고 2번님보단 자기가 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분이 생각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우리 2번님 입장에선 좀 어떠신지를 봅시다. 2번님들 입장에선 어떠실까? 2번님들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너무 매력적이었대요. 그리고 2번님한테 다가올 때 좀 능글맞게 다가왔다? 자연스럽게 2번님에게 좀 애정을 보였던 것 같아서 2번님들은 사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나는 이 사람에게 빠져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인상이어서 이분 자체의 매력을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좀 사람들이 두 분의 관계를 좀 방해하신다던가 꼭 이게 여사친, 남사친 같은 이성 문제가 아니시더라도 두 분의 만남에서는 조금 걸리는 지점들이 있대요. 바람 불류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좀 뭔가 어딘가에 갇혀서 일을 하셔야 된다던가 사업장이 보여서 아까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사업장에 있으셔야 된다라던가 그래서 2번님이 이 사람 만나려면 거기에 꼭 가셔야 되거나 혹은 한 분이 재택근무나 특정 장소, 특정 지역에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남이 좀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네, 2번님들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면 나도 노력할 의사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해서 날 만나려고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2번님이 되게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서 2번님이 좀 고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2번님에 대한 감정이 없어서 뜨뜻미지근한 게 군 건 아니고 이분께서는 좀 가족을 자기가 신경 써야 된다던가 실제로 뭐 아버지가 있으셔도 가장 노릇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님들께 신경 써줄 어떤 에너지가 없는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해도 이번님이 저 사람이 나한테 온전하게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면 나도 안 만날 거야 라고 하시면서도 은근히 이 사람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연락을 기다린다던가 내가 한 번쯤 더 다가가 볼까라는 마음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님은 예쁘게 꾸미고 이 사람과 재밌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대요.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고 상대방이 직진하면 직진하는 대로 이번님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워도 하시고 상대방이 나를 포기한다 해도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님 마음도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번님도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두 분은 서로가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뭔가 한 분이 마음을 먹고 다가가면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조금 다른 일 때문에 이번님에게 신경을 못 쓰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 좀 이런 상황에 엇갈림이 좀 있나 봐요. 그렇다 해도 이번님도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가져가시겠다. 약간 핫한 커플들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슬러지 같은 거 나올 것 같아. 두 사람을 만나서 약간 상대방이 날 좋아하면 이렇게 행동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거에 맞지 않으니까 좀 마음이 엇갈리는 상황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두 분 어떻게 되어가실까 한번 볼게요. 지금은 아예 시작도 안 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 알아가실 때 조심스럽게 알아가시면서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생님 진짜 뭐 한두 달 내외로 제가 알게 되지 않은 뭔가 안지 얼마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빠르게 상대방이 만나고 싶다라는 제안을 해오시고 이분과 만남을 가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썸을 타고 좀 애매했던 분들은 관계 진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한 달 내로 있어요. 그리고 소개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요 근래 좀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는데 내가 예전에 거둬놓은 게 있다. 뭐 지금도 내가 거절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개팅을 진행을 하셔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무난하게 진짜 무던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 흐름에서 지금 제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거의 3달의 흐름을 같이 보고 있는데 끊김 한 번 없이 한 번 이어지면 조금씩 서로 안정적으로 알아가실 거고 특히나 두 분은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막 달콤한 사랑, 뭐 데이트 이런 위주의 흥미 위주의 연애가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람이 믿을만한지 내가 미래를 함께해도 좋을지를 고민하시면서 알아가시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이 우리 2번님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걸 알고 2번님 주도하에 이 연애가 잘 진전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크리스마스쯤에는 이제 한두 달 정도 된 연인과 내가 함께 있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크리스마스 날에 뭐 할까 한번 볼게요. 두 분은 두 분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호캉스를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둘만의 어떤 장소를 빌리셔서 뭐 에어비앤비 이런 데 가신다던가 예쁜 데 놀러 가시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안 들이고 둘만의 오붓한 시간만 보내게 되실 거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둘의 운명상을 보면 내가 한 번은 만족을 하지 못해서 내버려둘 인연인데 결국엔 상대방이 먼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기를 볼게요. 이 사람과 만남의 시기는 빠르면 11일 뒤라고 하고 있고요.
늦어지신다면은 17일 내외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보를 입수하게 되시거나 소개팅 제안, 아니면 친구분들이 어딘가 놀러 가자 이런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꼭 나가셔라.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 기간 내로 상대방이 한 번쯤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초대장을 보내오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조언 봅시다. 조언으로는요, 2번님들은 이미 날 수 있기 때문에 날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2번님들이 뭔가 저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게 굳이 필요 없는 것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2번님이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 내가 놓아주지 못한 게 있다면 놓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번님만의 어떤 불안감이라면 그것을 놓아주는 게 맞겠고, 전 다른 인연에 대한 느낌은 좀 아니긴 한데, 네. 뭔가 2번님들이 변화하는 게 두렵다면 그 변화를 좀 맞서야 된다, 변화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는 이제 2번님들은 달콤한 설탕을 먹어야 되는,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 쓰고 짠 소금을 가지면 안 된다. 너는 달콤한 설탕을 가질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님만을 위한 좋은 부분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2번님들께서는 사람들과 좀 어울리시래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과의 어떤 모임 자리, 좀 편안한 캐주얼한 어떤 예시만 들어드렸는데 공적인 것들 있죠. 회식이라던가 아니면 회사 사람들, 뭐 아니면 공적인 사람들과의 그냥 의례적인 자리들, 뭐 동창회라던가 아니면 뭐 동기 모임이라던가 이런 좀 지루한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좀 소통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님들은 아마 저는 좀 약간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성의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성분들이 웬만하면 다 잘해주고 상대방분들이 먼저 리드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따라갔던 그런 분들 같은데, 2번님들이 좀 더 좋은 연애를 원하신다면 나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으면 좋다. 상대방과 교감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보다는 나도 말 한마디 걸어보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왔다면 나 또한 그 사람에게 다른 말도 해보는 등 소통의 노력을 기하면 좋대요. 마지막 카드는 퀸 오브 펜타클이에요. 이 카드가 좀 대체로 약간은 이성에게 좀 헌신해라 혹은 기다려줘라 약간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막 그분에게 마음이 간다고 내가 적극적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여유를 갖고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한번 이해해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상대방분이 많이 바쁘셔서 2번님이 좀 토라지거나 서운하시거나 상대방 마음이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순간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번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바쁠 수 있고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 유일하게 좀 이성에 대한 어떤 그게 없었거든요. 네, 요즘 삼각관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선 별로 그런 건 없어서 이성 문제 같은 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 대 사람으로서라도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웨딩의 카드가 이렇게 좀 확고하게 뜨셔서 두 분이 아주 좋은 인연이 되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미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칠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보스케가 멤버십 가입, 개인 선택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사제라는 카드를 뽑아주셨어요. 우리 3번님들 이 여사제는 연애에 있어서 적극적인 타입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자기 일에 몰두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고 연애의 기회가 있어도 막 되게 적극적이라던가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런 3번님들께 어떤 인연이 올까 볼게요. 만약에 3번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내게 올 사람이 약간은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네, 황제의 카드가 나왔어요. 조합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예의, 범절, 명예 이런 것에 되게 집중하시는 분이고 사랑으로 마음만 가지고 연애를 하지 않는 타입이거든요.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연애를 하는 사람이 우리 3번님의 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3번님께 감정이 가는데 약간은 두 분이 처음 인상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두 분 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좀 다가오길 바라는 타입이라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이 카드가 좀 동일한 카드예요. 여의사와 여사자의 카드. 그래서 두 분 다 저 사람 나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아예 마음을 좀 내려놨던 사람과 마음이 맞으면서 서로 좋아지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 남친 여친 누가 있어요 남편 와이프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지고 볶고 조금 관계가 왔다 갔다 하셔도 결국엔 화해를 하시고 크리스마스엔 잘 지내게 되신다 이렇게도 보여지세요. 저는 처음에 뭐지? 이게 뭘까? 상대방이 유부남녀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두 분 다 모자랄 게 없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뭐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두 분 다 이 연애에 있어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학력이 부족하다, 내가 키가 작다, 뭐 배가 나왔다 이러시더라도 서로가 연애에 있어서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타입이 아니에요. 두 사람 다. 그래서 약간 오해가 쌓이다가 뒤늦게 마음이 좀 맞는 모습이 아닌가. 처음엔 저 사람 왜 저렇게 잘난 척해? 라던가 저 사람이 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본능적으로 끌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인상이 좋지 않아도 상대방이 왜 나한테 저렇게 빳빳할까? 고개가 빳빳하군. 막 이런 생각 하시더라도 네. 서로 애정을 교류하게 될 관계가 되신다. 특히나 두 분 사이에서는 가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가족 내지는 회사, 단체,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내에서 만나게 되신다던가 주변 사람들이 조금 서로 잘 맞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비슷하다. 두 분이 가정 환경이 비슷하다던가 이제껏 몸담아왔던 어떤 세계의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나시면 너무나도 잘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체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던가 약간 엄친딸, 엄친아들 이런 느낌 생각이 나거든요. 정말 모자랄 거 하나 없이 모든 인생의 어떤 과제를 클리어한 사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3번님 또한 그런 사람이고 두 분 다 어디 나가면 대단하다라는 소리만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약간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나랑 어느 정도 수준이 맞네 라고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서로를 되게 높게 쳐주지 않다 보니까 처음엔 좀 오해가 있는 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저는 좀 연상의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3번님 또한 굉장히 똑부러지고 저는 커리어도 나쁘지 않고 이제껏 좀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솔직히 저 좀 잘 나가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상대방 눈에는 약간 그런 어떤 조건들보다도 그냥 3번님 자체가 이쁘고 귀엽대요. 그래서 마음이 가고요. 근데 3번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았고 이런 성취를 이뤄왔는데 저 사람의 눈에는 내가 그냥 꼬맹이라고 약간 이런 약간의 뭔가 자존심 상하는 모습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두 분은 잘 어울리는 합이래요. 누가 봐도 이상적인 커플 둘의 조합이다.
그래서 여기는 결혼 전제로 만난 게 아니시더라도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오픈하고 진중한 미래로 가려고 하시겠다. 상대방이 적극적이진 않지만 뭔가 삐걱거리면서도 3번님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노력을 하게 되신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 좀 볼게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 좀 이성의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일 수 있대요. 엄친 딸, 엄친 아들이어도 약간 연애에 있어서는 좀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좀 그런 순수함이 있는 분이네요. 플레이보이, 플레이걸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좀 시간을 함께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분이라 3번님을 알게 되면 되게 말을 많이 하실 거래요. 뭐 가족은 어떻냐? 집안의 어른들은 괜찮으시냐? 이런 얘기 물어보신다던가 3번님의 뭔가 좀 모든 히스토리를 알고 싶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기에 뭐 하냐, 뭐 하는 거 좋아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사람이 느끼기엔 3번님이 좀 자기를 재미없어 한다라고 느끼면 이분이 좀 시무룩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 차가 조금은 날 것 같아요. 적어도 2살 이상은 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조금 자기가 주눅이 들면 연락을 잘 안 하시거나 약간 거리를 둘 수 있는데 또 마음을 먹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도 3번님이 되게 어렵대요. 이제껏 이 사람도 뭐 많은 이성을 만나온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3번님의 반응이 좀 무표정하다, 무감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안 드는 게 3번님이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좋지 않은데 나 혼자 매달리는 건가 싶으면 이 사람이 조금씩 좀 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가려고 하신다고 해요. 중간에 한 번쯤 포기할까 생각하시는 모습도 있는데 3번님이 항상 그래도 응답은 해주기 때문에 네. 표정은 좀 차가워 보이거나 무뚝뚝해 보이지만 그래도 연락이 이어지니까 이 관계를 내가 끌어가긴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께서도 약간 3번님이 자기를 싫어한다면 억지로 이 관계를 만들어갈 생각은 없대요. 그래서 이분도 계속 3번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하시면서 좀 어물쩡 관계가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두 분은 뭔가 좀 감정적인 소통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번님께서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걸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고 이 사람은 3번은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지 하고 또 그 나름대로 실망을 하시고 이러시면서도 연락을 좀 애매하게 이어나가시면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대 차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성격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3번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나서고 먼저 다가가고 저는 좀 이런 게 없거든요. 여기도 또 똑같이 뜬 여사제 카드. 그래서 3번님들이 조금은 막 엄청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하는데 그건 이따 뽑아보고 이 사람의 감정선 조금 더 볼게요. 이분은 3번님이 눈치 보이고 조금 어렵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3번님을 놓아줘야 되나? 3번이 날 싫어하면 내가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상하게 3번에게 끌린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남에선 조금 계산적인 게 있지 않나. 3번님도 자신의 조건 때문에 만나는 거지 날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이분은 3번님께 굉장히 이성적인 끌림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3번님과 중요한 관계가 되고 싶고 특히 데이트를 하신다면 이분은 굉장히 좀 그 시간을 좋게 생각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사이에 선이 있대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3번님이 이 사람에게 마음을 막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처음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해내려다가 약간 3번님이 선을 그으면 조금 이 사람이 조심스러워 하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후회해. 마음과 반대로 행동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소개팅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시고 이 사람 만날까요? 아니면 다음 소개팅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3번님을 기다리다가 너무 안 풀린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번님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실은 3번님을 지켜주고 싶대요. 그래서 3번님이 약간 이 사람에게 지켜주고 싶은 사람?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구성에 모성애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러려다가 너무 워딩이 너무 좀 올드한 것 같아서 고민을 했어요. 자, 그럼 한번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떨까? 저는 사실 이게 더 궁금했거든요. 근데 3번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동안이다. 피부가 하얗고 굉장히 좀 청순한 인상이다. 남자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청순해? 이런 얘기가 좀 나오시는 분 같은데요. 근데 이분이 중간중간에 뭔가 3번님이 생각할 때는 꾸준하게 나를 좋아해주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3번님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지 매너인지 아니면 진짜 좋아서인지 모르겠다 하고 좀 보려고 했던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3번님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결혼까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래까지 그리면서 만나가 보고 싶은 사람인데 이분이 중간중간에 조금 약간 3번님이 예상치 못한 어떤 대화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3번님은 이 사람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 있고 싶은데 상대방이 자기 취미생활이라던가 혹은 자기가 꽂히는 어떤 특정 분야의 시간을 쓰면서 3번님을 약간 뒤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행동하신다라고도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분에게 3번님은 처음부터 마음이 가는 게 맞는데 이분이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의 벽을 치는 것 같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다 보니 3번님은 약간은 좀 우선순위에 밀린 것 같아서 3번님이 기다리다가 약간 기대감을 버리려고 노력하게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 약간 혼자 있는 게 되게 좀 당연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 나름대로는 내가 매일같이 혼자 있고 누군가의 연락도 안 하고 이러던 일상에서 가끔 3번님에게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이 사람 나름은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 3번님의 입장에서는 이제껏 나에게 열렬하게 대시운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이 적극적이지 않다. 별로 날 안 좋아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오해가 좀 쌓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님이 진짜 저 사람은 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게 아니네 하고 포기할 때쯤 이 사람과의 연이 맺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님도 실제로 이 사람 자체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맞는데 오히려 3번님은 조건적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데 나를 좋아하겠어?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 아닐 거야 하고 오히려 좀 좋은 조건을 나쁘게 좀 생각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어서 두 분이 조금 관계 진전 과정에서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흘러가실지 흐름을 볼게요. 어머나. 두 분이 롱디일까요? 아니면 같은 지역에 있어도 한 분이 뭐 출장을 다녀오셔야 된다라던가 아니 조만간 또 추석이기 때문에 거리가 잠시 멀어진다 이런 카드가 뜬 것 같아요. 자, 두 분께서는 점차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모르는 사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 사람이 선물처럼 다가올 기회가 있을 거고 3번님이 설레하면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사귀게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썸을 좀 한두 달 정도 타시면서 3번님들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지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또한 처음부터 상대방은 좀 3번님과 잘해보려 노력하는데 3번님들께서는 천천히 보려 한 게 이분 입장에서도 3번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하고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크리스마스 날까지 서로 이 사람과 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좀 고민이 된다 이러시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날에 두 분이 좀 어떠실지 봅시다. 뭐 하실지. 두 분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요. 우선은 두 분이 공적인 어떤 일을 좀 처리를 하셔야 되는 스케줄이 또 따로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 행사를 가신다던가 혹은 그 외에 일적인 일을 좀 처리하셔야 된다던가 그래서 낮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시고 뒤늦게 정말 늦은 밤, 저녁에 두 분이 그래도 만나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분이 잠시 연락이 뜸해지거나 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뜨는데 크리스마스 날에 재회를 하시게 되거나 관계 진전이 되신다라고 해요. 왜냐면 소울메이트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날을 기점으로 오늘부터 사귀자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둘이 어떤 인연일까 한번 볼게요. 네, 우리 3번님이 처음에는 조금 더 관심을 표현해주고 애정을 표현해주면 좋은 인연이래요. 두 분은 진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조금은 시간을 필요로 하신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신뢰감 있는 연애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시기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빠르다면 12일 뒤에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거나 아직 안 만나보시면 이때부터 어떤 만남의 제안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5일 내외로 상대방이 좀 대시를 해올 수 있어서 3번님이 한 달 정도는 되게 두근거리는 모습이 있는데 뭔가 썸을 타면서 진전이 있기보다는 애매한 상태로 크리스마스까지 가다 보니까 12월의 중반쯤에는 이 3번님이 썸이 망했구나. 연락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과 이게 뭐 하는 거지?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를 잘 버텨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언을 볼게요. 조언으로는 좀 천천히 가라. 그리고 3번님 스스로 조금 자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빠르게 진전시키려고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시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날 되게 좋아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이거를 빠르게 막 오늘부터 내일부터 일일 이런 어떤 관계 진전을 생각하기보단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해오는 것, 나를 신경 써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즐기래요. 그리고 3번님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래요. 이게 3번님들이 이분께서 먼저 다가와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다가오지? 언제 데이트하자 그러지? 뭔가 좀 자기만의 생각에 빠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선 3번님도 나의 삶에 집중을 하셔야 연애도 순탄하게 흘러간다. 이걸 잊지 마시려. 너무 이 사람 생각만 하고 저 사람만 오물불만 기다리는 것보다 3번님도 이 시기에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시고 내일을 더 똑부러지게 잘하고 이렇게 가셔야 연애도 잘 풀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이렇게 반대로 떴어요. 변화하시지 마시려. 원래 이 카드는 좀 결단을 내려라. 너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카드인데 이렇게 반대로 떴기 때문에 3번님들이 굳이 내가 원래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연애에 굳이 적극적이려고 변화를 하신다던가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여기서 머리를 자르는 여성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가 머리를 길렀는데 머리를 자른다던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답답해서 나를 변화하고자 한다면 변화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관계가 좀 더 멀어질 수 있어서 내가 하던 대로 나다운 대로
그렇게 좀 이 사람과 만나가 보려고 하시면 좋겠다. 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만을 위한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 더블 펜타클 이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보면 말을 타고 있지만 가장 속도가 느린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뭐 좋게 말하면 흑마를 타고 있는 이 기사의 모습을 정말 뚝심 있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그려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잘 보면 빵이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눈에 빠르게 이 사람이 진전하는 것 같지 않다 해도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는 걸 본인이 깨달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빨리빨리 뭔가 관계 진전을 해주고 표현을 하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 없지 않다는 걸 너가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에이스 오브 펜타클 이런 카드가 떴기 때문에 서로 좀 처음 알아가는 관계라고 한다면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때 관계 진전을 하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드 나이트 오브 컵. 우리 3번님도 좀 이 사람에게 표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대요. 이 사람이 확실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한번 우리 3번님 또한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 이 카드가 떴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버스케가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4번분들 러버스 카드를 뽑아주셨네요. 아름다운 카드죠? 여기선 귀여운 고양이로 그려놨지만 네, 태초의 이브와 아담의 모습을 그려놨고요. 우리 사부님들은 열렬히 사랑할 사람이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볼게요. 사부님이 이미 마음을 좀 주신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내지는 요즘에 연락하고 그래도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는 소통을 하시다가 뭐 지금 잠깐 끊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혹은 잠깐 서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마음속에서는 서로를 두 분 다 놓지 못한 인연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연락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12월까지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잠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좀 오해가 있거나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 이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되실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번님들과의 관계성이랑 동일해 보이는 게 있어서 4번 보고 좀 아쉽다, 내가 좀 더 좀 리딩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은 함께 했을 때 되게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래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던 모습이 보이고, 데이트를 한 번 하고 아쉽게 끝났다던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시작된 관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성보단 저는 4번님이 좀 더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관계 진전을 하려고 애를 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자기의 일을 그만두게 되셨다던가 뭔가를 끝내는 과정에서 우리 사부님을 알게 되셔서 사실 사부님과의 어떤 좀 시작? 확고한 어떤 연애 시작을 바라지 않으셨다가 사부님이 적극적으로 끌어주고 다가오시기 때문에 점차 마음이 열려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적극적인 여자분들도 사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 내담자님들은 거의 80%는 적극적이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잘생긴, 멋있는, 예쁜 사람을 더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 분은 우선 말도 그렇게 막 연애 대상에게 너무나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라기보단 좀 무뚝뚝하다. 좋게 말하면 남자답고 책임감 있고 이런 거고, 그 사람이 여자라 해도 과묵한 게 좋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잘 못하는 걸 사부님이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좀 자존심 문제로까지 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먼저 더 좋아하고 누가 먼저 표현했냐 이런 게 중요한가요?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행복한 게 중요한 거지.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볼게요. 이분이 막 이렇게 유머가 가득하고 수다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니래요. 좀 묵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말 한마디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내뱉는 사람이기도 하시고요. 상대방 분께서 조금 부모님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분일 수도 있겠다. 부모님이 좀 아프시다던가 이제는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되지 않을까, 결혼을 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자신이 이제는 좀 편안한 연애, 내가 좋아서 만나는 연애보다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따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우리 사모님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분이 보기에 사모님이 마음에 든대요. 미래를 함께해도 좋을 사람. 정확히 말하면 나의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배우자가 되어주면 좋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께서는 사모님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과 함께 뭔가 사모님과 만나는 시점에 이분이 변화의 시기가 있어요. 무언가를 그만둔다고 아까 막연하게 떴는데 이사를 하게 되신다던가, 그러려면 이사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정리도 하셔야 되고 이러시잖아요. 뭔가 되게 부산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사모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모님께 집중을 좀 못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함께 아실 수 있는 어떤 지인들, 겹지인들이 많아 보여요. 모임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눈을 피해서 이 사람은 관계 진전을 하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께서는 자기가 힘든 상황을 좀 정리하고 이제 한숨 돌릴 때쯤 사모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사모님이 또 그 시점에는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질 때라 저는 한 번쯤은 두 분이 끊겼다가 다시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 이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너무 가볍게 시작되는 연애다? 깔끔하게 시작돼서 이어지는 연애다? 이게 아니라 두 분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서 복잡하게 문제가 생겼다가 해결이 되면서 만나는 인연이다라고 뜨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사모님을 좋아한 게 맞아요. 근데 이분의 상황이 사모님만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 두 분이 장거리라던가 이분이 이동을 좀 잦게 하셔야 되는 직군이라면 몸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혹은 이분이 가족들을 챙겨야 되는데 또 연애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까지 굉장히 좀 바빴기 때문에 사모님이 이것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속마음 볼게요. 상대방 분은요,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나의 가족이 되어줬으면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도 조금 뭔가 복잡한 게 뜨네요. 우리 사모님만을 만나는 게 이분이 그러니까 바로 결혼까지 가고 좋은 연애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갈 준비가 안 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분은 조금 더 내가 즐기고 싶고 조금 더 자유롭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좀 미적된 것도 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모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단 좋아하고 이 사람과는 결혼까지 바로 갈 것 같은데 내가 당장 결혼 진짜 해도 될까? 약간 여기서 막힌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인연이라면 내가 이렇게 고민하더라도 4번이 날 기다려주거나 이후에 또 이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뜨고요. 텍스트 메시지 이런 카드가 떠서 이 사람이 4번님께 연락을 드리려다가 조금 포기하고 내버려뒀던 모습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모님과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냐 마냐까지 가다 보니까 사실 이분은 사모님과 우선 재밌는 연애, 사실 이 카드는 조건 같은 거 따지는 연애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얼굴 보고 저 사람 매력적이다 하면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을 시작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가족도 챙겨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나는 좀 편안해지고 싶어. 이런 감정이 사모님과의 썸을 타면서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닌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되게 얌전히 저는 기다려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사실은 내가 좀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가,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이분이 좀 놓아주지 못한 인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바람을 핀다 이런 의미라기보단 이제 철없이 정말 열정으로 만났던 다른 인연을 좀 못 놓는 게 있어요. 마음에서. 아직 사귀고 뭐 연락을 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대방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모님과 진짜 내가 가도 좋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나서 이 사람이 애매하게 굴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엔 선택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사모님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사람이 놓지 못하는 그 추억 속의 사람을 마음에서 놓아줄 것이다, 점차. 근데 이게 좀 점차하기 때문에 천천히 놓아주려고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뭐 누구나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 사람 만나면 좋을 거 아는데 내가 막 선뜻 그렇게 결정하기엔 좀 두렵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실제로 결혼 직전에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도 많아요. 다 정해놨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선생님 좀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이런 분들 많아서 요 마음 자체가 너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잘못한 점이 참 많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넌 어디서든 빛이 나 첫눈에 반했어. 오직 너만 보여. 이 사람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아니죠. 너는 내 전부야. 너만 보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어.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대요. 사모님을 두고 의도치 않게 재고 따지는 듯이 이 사람이 사모님을 기다리게 한 것. 그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 생각한 것도 미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4번님 입장에서도 볼게요. 사번님의 입장. 4번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좀 든든해 보이고 감정적으로 많이 성숙해 보여서 마음이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님도 은근히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있구나라는 확신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서도 뭔가 곁을 다 내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약간의 좀 미묘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님도 너무 마음을 주기보다는 좀 나도 이 사람을 좀 가볍게 생각해야지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감정을 좀 절제하신 것 같고요. 4번님께서는 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 혼자만의 시간 잘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떨 땐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어떨 땐 나를 너무 방치하는 것 같다, 나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싶어 하실 텐데 4번님은 고민을 하시다가 그냥 확 결정을 해버리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남의 결정보다는 4번님은 오히려 좀 정리를 하는 방향성으로 갈 텐데 이제 4번님이 정리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 이 사람이 아쉬워서 자꾸 돌아보면서 이어질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 관계에서는 좀 겹진이 있다던가 얘기를 전해줄 사람이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결국엔 사모님과 그 사람이 이어질 계기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처음엔 되게 멋있고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사모님이 이렇게 마음이 탁 돌아서시게 되면서는 정말 이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모님 눈치만 보고 전전긍긍하게 바뀌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서도 조금 3일, 3달 동안 사랑과 전쟁을 찍으신 다음에 함께하게 되시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두 분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흘러가실지 봅시다. 그래서 저 러벌스가 굉장히 무조건 좋은 카드요라고 단식으로는 말하지만 저는 좀 뭔가 서로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한 다음에 이어지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젊은 날에 뜨는 카드는 괜찮은데 30, 40대가 저런 카드가 뜨면 좀 경계하는 면도 있긴 해요. 뭐 이건 너무 사담이고 앞으로 두 분이 어떻게 되실까 한번 봅시다. 인장. 두 분은 트윈 플레임이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2월 달쯤에 두 분이 만나가게 되실 텐데 굉장히 좀 빠르게 진전이 되셔서 불이 붙게 되실 것 같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당면한 한 달 내로는 오히려 4번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좋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을 내가 놓아줘야겠다. 약간 포기를 하시는 과정으로 가셨다가 10월, 11월 넘어가시는 시점부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관계가 물이 오를 것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선생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10월 11일경에 이 사람을 알게 돼서 서서히 빠져들어서 상대방과 친밀해지시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뭔가 많아요. 왜냐면 4번님들이 12월쯤 되시면은 여러 모임에 나가거나 사람들과 만나게 되시면서 새로운 사랑의 기회도 생기시고 여기저기서 불러주기 때문에 가실 곳이 많다, 만날 사람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번님 또한 너무 그 사람에게만 몰두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도 만나가시면서 내가 좀 생각할 기회가 많아지실 거다. 그 사람만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를 좋다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까지 고려해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고민하시다가 결국에 상대방분과 12월 중후반쯤 돼서야 이분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좀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는 모양새로 보여지셔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4번
4번님은 충분히 새로운 사랑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은 크리스마스에 뭐 하게 될지 봅시다. 상대방과 함께 있는데 뭐죠? 뭔가 두 분이 결혼 전제로 만나야지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밌게도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서로의 가족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원래 저 북미권에서는 네,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거든요. 우리나라만 연인과 함께하는 날이지. 그래서 서로의 가족과 식사를 하게 되거나 뭐 짧은 가족여행, 그날에 어디 맛있는 데 먹고 좋은 곳 놀러 다니고 이러면 가족과 함께 다 같이 다니시다가 이분과 다 같이 다니시다가 밤에 돼서야 이 사람과 오붓한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약간 그날에 싸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상대방 분의 가족 행사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던가 혹은 그 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두 분 관계가 마냥 달콤하다 이러기보단 가족들과 함께 할 땐 굉장히 감정이 안 좋다가 둘만의 시간에서는 오붓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에도 두 분이 결혼을 의식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낼 거다 이렇게 뜨고 있고요. 네, 인연성 볼게요. 두 분은 소울메이트래요. 그리고 한 번쯤은 서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진전 단계에서 한 번 정도는 끊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시기를 볼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땐 다음 달 13일 정도에 우리 사모님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시거나 만약에 끊긴 인연이라면 이때 다시 연락이 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카드가 여러 장이 나왔는데 빠르게 다 읽어드릴게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자, 우리 사모님이 조금은 릴렉스 하시면 좋겠다.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나만의 편안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사모님은 이미지 변신을 하시면 좋대요. 여기에서는 긴 머리를 자르는 여성이 보이죠.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다르게 해보신다던가 이 버터플라이 카드도 굉장히 좀 밤에 이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밥 먹자 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예쁘게 꾸미고 다니는 파티걸 같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좀 외모적으로 내가 변화를 줘도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천천히 좀 우리 사모님의 변화를 즐겨보시래요. 그래서 연애를 너무 빨리 시작해야지 누구를 정해서 그 사람과 오늘부터 1일 이런 거보다는 아마 이 상대방과의 만남 시기가 결혼운이 좀 많이 열려있을 때 들어오는 것 같고 원래 결혼 들어올 땐 내 사람 외에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그걸 좀 즐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이 사람만 봐라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조금 보고 이 사람과 사귀고 나서 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관계 진전이 되는 게 아직 없다면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을 많이 내가 좀 보고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선택해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의 카드가 떴어요. 끝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애매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홀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이 끝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들이 이렇게 반대로 떴거든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에 있기보다는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두 카드에 대한 해석은 저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꼭꼭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기도 여러 장이 나왔어요. 세븐 오브 스월즈 이 카드는 전략적으로 행동해라 라는 카드예요.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말만 있을 수밖에 없는 카드긴 한데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많이 뜨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연애를 하실 때 너무 우직하고 너무 진심만 보기보다는 내가 좀 많이 생각해보고 내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도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오래 갈 만한 사람을 골라라.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는 골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 엠퍼러. 그래서 결혼의 카드가 떠서 그런지
사번님 곁에서 든든하게 사번님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번님의 짝이다라는 되게 확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너의 남편, 와이프야. 그러니까 이 사람과 만나. 라고 하시면서 상대방을 만날 쯤에 더 매력적인 사람, 더 유혹해오는 사람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는 조건 좋고 조건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나와 진짜 미래를 함께해도 될 만한 그런 좀 좋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해봐. 이게 조언으로 나온 것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거시기가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